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하동율림 상품인데요. 기계는 노즐식 진공 가스 치환형, 이름이 좀 길어요. 노즐식 진공 가스 치환형 투 실버 타입, 날인기도 달려 있고요. 가스 치환도 하고요. 진공, 그 다음에 접착바 2개, 힐링바 2개. 자, 이렇게 날인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기계예요. 자, 이 기계는 조금 사양이 다른데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일단 진공 펌프가 건식입니다. 이 진공 펌프는 건식 습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일을 넣고 교환을 하고 사용하는 진공 펌프가, 자, 이런 가장 대표적인 보쉬 펌프,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진공 펌프에 사용되는 펌프예요. 이게 습식입니다. 오일 교환을 하는. 요거는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되는 진공 펌프가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사용한 건 상품 자체가 가능한, 이런 타입을 사용해도 가능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편하라고 이 펌프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600리터 정도의 용량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스는 질소 치환을 대부분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에어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서 1차 레귤레이터에서 정밀 레귤레이터로 제어를 해주고요. 1차로. 자, 2차는 여기에서 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대로 이렇게, 왜 우리 그 가정에서 옛날에 쓰던 아날로그 타입 그 가스 밸브 같은 역할을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전기를, 우선 이제 에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만 끼우시게 되는데 2개를 끼우셔야 돼요. 본체 움직이는 것 하나, 진공 펌프 하나. 가능하면 따로 해서 좀 튼튼한 전기로 연결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공 펌프 사용하실 때는 따로 올리시고 온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설명하는데 시끄러우니까 잠깐 끌게요. 그 다음에 가스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압력을 조절을 한 상태예요. 자, 이거는 봉투에 넣으시면서 그 압력을 조절하셔도 되고요. 타임을 조절하셔서 압력을 조절하셔도 됩니다. 양을, 가스 압력을. 지금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안전장치로 잠가 놓은 노즐을 풀게 되면 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요 위치쯤에서 가스 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동작하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로 봉투에 넣고 진공을 한 다음에 빠지면서, 자, 이렇게 시간과 압력, 그리고 사람이 잡고 있는 시간은 뭐 다르더라도 양은 똑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커버를 벗겨서 한번 걷어놓을게요. 안전 커버를 벗기시면 이렇게 실링 벨트 있고요. 단분리 방식으로 이거 누르시면 위아래 똑같이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 실링 벨트 벗기실 수 있는데, 기계 끄시고 완전히 식은 다음에 여기가 뜨겁지 않게 된 후에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실링 벨트 교환을 하실 때는 여기 폴리막스 벨트를 속도를 죽여놓고 먼저 풀어주세요. 풀고 나서 실링 벨트 교환한 다음에, 교환할 때 이렇게 들어서 전부 다 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런 부분도 하나 있네요. 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실링 히터의 들림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하다 보면 누군가 이거 조이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들려요. 올라오죠, 이렇게. 자, 이 쿨링바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실링바 같은 경우는 두 개가 투실바예요. 앞쪽 건 좀 크고요. 뒤쪽 건 좀 짧은데요. 자, 이것이 이렇게 나사를 조여지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대로 두게 됩니다. 실링 벨트로 교환을 하시고도.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자, 카드리지 히터라는 물건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자, 이게 카드리지 히터거든요. 막대기 히터가 열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가 가운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스프링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받쳐주게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그래서 수평이 유지가 되고 열이 나도 휘어지지 않게 구조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한쪽을 들어놓게 되면은, 한쪽이 이렇게 들려지게 되면 열이 가장 많이 나는 카드리지 히터의 중앙 부분만 힘이 가해지니까 휘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돼요. 오래 쓰면 이게 휘어집니다. 안 붙으니까 열은 계속해서 올릴 거고, 그럼 더 휘어지고, 그러면 이거를 세트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들려져 있지 않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계 수명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리고 가스 치환 타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 타입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진공 펌프를 동작시키는 것은 차단기와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메인은 이쪽에 차단기가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돼지코, 전기코드, 콘센트도 따로 있어요. 따로 꽂아 주셔야 돼요. 하나 꽂고 다 되지 않느냐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 꽂으셨다고 요거는 안 꽂으시면 진공 펌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기계를 처음 켜면 포장 가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나기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거 반드시 복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복구가 되게 되면, 자, 우선 이 부분이 좀 일반 밴드실러하고 생소하실 텐데요. 여기서 진행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진행을 눌러 주셔야 비로소 기계가 켜지게 되고요. 자, 켜지면서 기본적인 부분이 다 켜지지는 않아요. 자, 여기 기계를 보시면 일반 스탠다드한 것은 접착바 한 개에 쿨링바 한 개 형태지만, 요거는 조금 특수형이라 접착바 두 개에 쿨링바가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냉각 투 부분을 켜 주셔야 됩니다. 처음 기계를 켜시고, 이 부분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쿨링바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 반드시 냉각 투를 기계 처음 켰을 때 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깜빡깜빡 하는데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나린, 히타, 모타, 가스, 냉각, 완투. 요거는 불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안 들어와 있으면 눌러서 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설명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판넬을 보시면 메인 화면일 때 이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세팅 들어갈 때의 상태가 각각 이제 다 다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게는 20가지의 자, 이렇게 잘 보이나요? 20가지를 세팅을 해놓고 메모리를 해놓고 찾아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20가지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
자, 이 20가지를 들어가는 방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패턴 번호라고 있어요. 이 패턴 번호가 J1 첫 번째 제로가 있어요. 제로가 있는데 제로로 가보기 위해서 J1 해놨습니다. 자, 정지. 자, 이 패턴 번호를 세팅해 놓은 대로 가시기 위해서는 일단 정지하셔야 해요. 정지 누르시면 기계 전체가 서요. 정지, 선택, 그 다음에 원하는 번호 0, 그 다음에 입력. 그러면 깜빡깜빡 하면서 그 원하는 0번으로 패턴 번호 0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을 누르게 되면 입력하고 입력이 덜 눌렸어요. 입력으로 누르게 되면 깜빡임이 없어지고 제로로 가게 돼요. 그리고 진행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기계가 동작하게 됩니다. 패턴 번호 제로에 입력을 해 놓은 세팅 수치만큼의 값으로 기계가 동작되게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정지하셔야 되고요. 선택 눌러서 1번으로 바꾸고요. 입력을 눌러주세요. 자, 입력 한 번 더 누르셔야 되네요. 입력을 한 번 더 누르면 딱 고정이 되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1번의 메모리에 값으로 기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원하는 대로 세팅 수치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스 치환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진공은 얼마만큼 할 것인지, 접착 온도는 얼마만큼 할 것인지, 날짜 위치는 어디에다가 찍으실 건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품이 다 다르면. 자, 그러면 처음서부터 한번 그 각각의 세팅 값을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지할게요.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자, 처음 시작은 세팅의 시작은 입력입니다. 입력. 자, 입력 누르시면 랭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랭스랍니다. 이게 아날로그 디지털 얘들의 잘린 언어가 이제 랭스 길이. 이건 뭔 길이를 뜻하냐면 첫 번째 나온 랭스는, 자, 우리가 상품이 있어요. 자, 상품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 물건이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진행을 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얼마냐, 이 거리를 여기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거리, 날짜를 찍기 위한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몇 cm 뒤에 날짜를 찍을 거냐를 결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봉투 크기가 이렇게 크면 이 길이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이쁠 것이고, 이렇게 짧아지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세팅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임의의 숫자 50이면 5cm 정도의 위치에 날짜를 찍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에서 수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0을 다 만든 다음에 60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화살표 그냥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스피드. 자, 스피드는
이게 가스 치환도 하고 접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어요. 총 길이, 총 그 모터의 속도, 일반적으로 이런 밴드 실라의 형태는 감속비가 그냥 냅다 달렸을 때 16m입니다. 1분에 16m인데, 이 16m로 놓고 봤을 때 총 길이는 100으로 놓고 봅니다. 우리가 수치를 여기에서는 지금 이 기계는 100으로 놓고 보는데요. 100의 50% 정도, 그만큼의 속도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거는 볼륨을 돌려서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바로바로 됐지만, 이거는 이렇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100이라는 전체 16m의 속도에서 50이라는 속도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8m, 분당 8m 정도의 속도로 작업을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린트. 자, 이건 프린트, 날인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날인기의 온도. 자, 날인기 온도. 날인기 온도 보통 150도 정도 두는데요. 이건 필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먹지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뭉개지거나 하거나 하면은 보시고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프린트 온도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간다면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러가 투실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러 온도, 두 번째 실러 온도 이렇게 되는데요. 좀 빨리 작업하려면 두툼하니까 보통 한 180도 이 정도 첫 번째 히터 온도를 두고요. 두 번째 히터도 역시 한 180도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벌써 넘어갔는데요. 그 다음은 카운터. 이 카운터는 100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요. 이 카운터를 꺼놔도 날짜를 찍을 때만 이제 카운터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런저런 숫자의 기능들보다도 요런 기능이 더 잘 쓰이게 됩니다. 요거 몇 개 포장하고 정지하겠다 라는 기능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뭐 30개 40개만 포장하겠다 라고 해서 해 놓으면 그만큼만 동작이 되고 스톱이 됩니다. 두저가 올리면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가 주목적인 가스를 0.5초 동안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세팅 값이고요. 0.5초 동안 집어넣는데 가스의 압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포장물이. 그 부분은 상품을 직접 해 보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으면 여기 끝에서 입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J1에 방금 집어넣은 세팅 수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그 봉투가 이 사이즈였다면 이름을 붙여서 J1은 어떤 상품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고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은 이제 직접, 자, 요거 그러면 보는 길에 한 번 더 현재 창 상태에서 요 아까 보셨던 부분은 기능, 그 다음에 기능을 결정하는 수치였고요. 세팅할 때는 현재는 카운터입니다. 날짜를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패턴 번호, 요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 메모리 기능으로 몇 번째 어떤 상품이라고 보시고, 자, 요거는 모터의 스피드 현재 그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요거는 계속 바뀌는데요. 이거는 이제 날인 히터 온도, 접착 1 히터 온도, 접착 2 히터 온도가 순차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 설정 온도와 그 해당되는 현재 온도가 표기가 순차적으로 되어집니다. 요걸 항상 보고 계시면 뭐는 몇 도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램프 보이는 대로 처음에 켰을 때 진행 눌렀을 때는 다 켜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날인 히터, 모터, 가스, 냉각, 1, 2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 켜졌는지 일단 확인했고요. 자, 제가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켜주시고요. 시끄러워서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모양만 좀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용물이 들어있다면 노즐과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노즐과 상품과 가까이 이렇게 당겨지게 되겠고요. 여기쯤에서 빠지면서, 자, 방금 이거 상품이 너무 크네요. 오호. 자, 다른 상품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담아주세요. 저 다른 거 있잖아. 이건 내가 하는 거고. 여기 내 거. 자, 요 상품도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내용물 넣은 상태라고 하면 가장 근사치를 집어넣어서 딱 당겨주시면 쭉 진공을 하게 되고요. 이 상태로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빼면서. 그러면 바로 가스 치환이 되고요. 날인이 되겠죠.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이 거리, 그 거리를 조절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진공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딱 빼서 봉투가 봉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가스가 좀 약하면 봉투가 강력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당겨지는데 여기서 다시 가스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조금 강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를 넣는다면 좀 더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빵빵하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스탠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매서 들어올 거예요. 일단은 공기를 빼고. 작은 거를 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작은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든 봉투고 저거 찢어서 한번 좀 넣어봐 주시겠어요? 조그만 걸로, 좁은 걸로. 밑에를 벌린 다음에 넣으시면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좀 작은데.
큰데. 요거 다 찢어보세요. 저것도 물건이 없으니까 이 배를 돌려야 돼. 여기다 아무런 이게 이제 테스트용 봉투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길대요 상품이. 이렇게 가요. 진공 시원 진공 어디 갔다 진공. 다 쓰시면 진공을 따로 끄셔야 되고, 자 끄실 때도 보시면 히터를 먼저 꺼주시면 좋습니다. 기계를 끌 때 히터를 이렇게 꺼주시면 눌러서 꺼주면 열이 안 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뜨겁지 않을 때, 물론 이 커버 닫고 쓰시겠지만 식은 다음에 기계를 완전히 전원을 차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실링벨트라든가 이런 수명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린기 한번 볼게요. 배출 부분의 나린기. 자, 무다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먹지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소모자재를 쓰시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축 보조축이 있어요. 주축 보조축에 물론 베어링 되어 있지만 브리스 쳐 주셔야 되고요. 스크랩은 풀어서 빼면 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끼워 넣거나 붙여서 감아 주시면 되는데, 쓰시면서 좀 오래 쓰시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늘어지게 될 거예요. 늘어지게 되면 여기 요 부분 뒤쪽에 여기 있어요. 이 부분 볼트를 살짝 풀어서 요 텐션을 올리거나 내려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잘 안 감아줄 수 있으니까요. 오래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뒤쪽에 혓바닥 같은 이 부분이 아랫부분에서 움직이면서 먹지에 넘어가는 간격. 자, 이거 보시면 간격이 저런 간격이에요. 근데 저 간격보다 더 많이 넘어가거나 줄이거나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는 요 볼트가 있습니다. 요 너트 10mm 스패너로 풀으시고 십자 드라이버로 풀어서 올리면, 자 이렇게 보시는 부분에 저 볼트 끝 부분과 여기 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닿는 부분 자국이 있어요. 저 부분의 공간, 이 부분과 저 부분의 공간이 멀어지면 먹지가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먹지 이송 간격 조절을 거기서 하시는 거고요. 팔자 홀더는 그대로 빼시면 됩니다. 세게 잡아 당기시면 쑥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세트에 들어있는 팔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띠를 보고 방향 맞추셔서 끼워 주시면 되겠어요. 볼베어링 속에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이거나 따로 하지 않아도 당기거나 미는 것만으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나린기 센서는 독일제를 사용을 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잔고장 없으리라고 보고요. 진공 펌프도 건식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일 교환하는 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실 거고요. 필터가 많이 지저분해진다든가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좀 분해해서 털어주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원인들이 있다라면 연락을 주셔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해당 부분에 램프가 켜져 있는 건 동작하는 것들에 대한 램프를 표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이제 저는 알지만 모르는 것들은 물어봐 주셔야 답변을 또 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 하나씩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고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그때 밀고 당겨서 필요 부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